네, 프로젝트 설계 실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예상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중간고사 지난번에 11번부터 20분까지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아주 짧게 한번 다시 복습 삼아 프로젝트 문제 풀이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간략하게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조금 텀을 한번 좀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제 11입니다. 이 단계별로 개발하고 증분에 의해서 지속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이고요. 첫 번째는 점진적 관리, 두 번째는 반복적 상세화, 세 번째는 퍼포스 개발, 네 번째는 점진적 상세화인데요. 이건 점진적 상세화가 답이라고 했죠. 이것은 이 단계별로 개발하고 인크리멘탈 산출물이 이제 증가되면서 반복과 증분에 따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점진적 상세화라는 의미가 정답이다. 단어가 정답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문제 12번이 좀 지워졌는데, 문제 12번은 에자일 라이프 사이클에서 증분을 최소 기능 제품으로 만드는 이유죠. 그래서 그 이유는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더 훌륭한 모습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에자일 산업문의 4대 가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요. 첫 번째는 프로세스나 도구보다 개인 존중과 상호작용을 이라는 가치고요. 두 번째는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요시하는 선언이다. 세 번째는 계약에 대한 협상보다는 고객과 협력을 중요시한다.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계획을 중요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계획보다는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데일리 스크럼, 스프린트, 케이던스 반복. 스프린트, 케이던스 반복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정답은 1번이죠. 이 스프린트하고 케이던스하고 반복은 동일한 뜻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는요, 에자일과 관련된 문제고, 신속하고 변화에 유연하며 적응적인 개발을 목표로 하는 방법론 자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답은 에자일입니다. 16번째 문제는 에자일 방법론이 아닌 것은, 이것에 대한 답은 스크럼, 칸반, XP. 네 번째 워터폴 이 문제인데 답이 무엇일까요? 네, 워터폴이죠. 스크럼, 칸반, XP는 모두 에자일 방법론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문제 17번째 문제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여러 차례 분할을 통해서 작업이 구체화되는데 계획을 반복하면 문서가 구체화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롤링 웨이브 플랜, 두 번째는 칸트 차트, 세 번째는 마일스톤, 네 번째는 워터폴. 네, 무엇이죠? 네, 롤링 웨이브 플래닝이죠. 롤링 웨이브 플래닝이라는 뜻 자체가 여러 번의 계획을 반복하면 산출물이 구체화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18번째 문제입니다.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에서 프로젝트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이고요. 첫 번째 스토리보드 기법, 두 번째 브레인스토밍, 세 번째 체크리스트, 네 번째 분해, 디컴포지션이죠. 답은 무엇일까요?
네, 스토리포드 기법이죠. 스토리포드 기법 자체가 에자일 방법론 스크럼에서 그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어떤 기법입니다. 네, 다음 스토리 포인트의 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량, 두 번째는 하루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량, 세 번째는 일주일 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량, 네 번째는 한 달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량.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하루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량이죠. 네, 중간서 마지막입니다. 에자일 환경론 중에서 조용한 환경, 미니멀한 노이즈를 위해서 늘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 행정적 작업, 2. 회사의 간섭, 세 번째 팀 외부로의 사내 정치, 네 번째 동기부여. 무엇이죠? 네, 동기부여죠. 네. 스크럼에서 에자일 방법론에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기말고사 예상 문제입니다. 기말고사 예상 문제는 천천히 좀 풀어볼게요. 설명을 드리면서 풀어볼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프로젝트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한 문서이며 프로젝트의 관리 활동 등을 승인을 위한 기초로 활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비즈니스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 혜택 관리 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기업 환경 요인, 엔터프라이즈 인바이러먼탈 팩터고요. 네 번째는 조직 프로세스 자산, 오가니제이션 프로세스 에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설명드리려면 좀 프로젝트 비즈니스 문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초기 프로젝트 착수 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프로젝트 비즈니스 케이스와 프로젝트 혜택 관리 계획서인데요. 이 프로젝트 착수 단계 이전에 프리 프로세서 단계에 준비하는 문서라고 보면 되고요. 프로젝트 비즈니스 케이스는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관리 활동 등을 승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 즉 비즈니스 니즈 분석, 상황 분석, 그다음에 성공 측정치, 그다음에 프로젝트 혜택이 됐을 때의 평가. 라는 것이 비즈니스 케이스라는 문서가 사전에 프로젝트 구축 전에 작성이 돼야 되고요. 프로젝트 혜택 관리 계획서는 프로젝트로 인한 혜택을 어떻게 창출하느냐, 목표가 뭐고, 재무적 가치 포함한 목표가 뭐고, 전략적 연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혜택의 실현 기간은 베네핏을 주는 실현 기간은 어떻게 되고, 매트릭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혜택 베네피트 매니지먼트 플랜도 사전에 프로젝트가 착수되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 문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시고요. 이러한 설명 이후에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착수되면 PM복에서는 프로젝트 차터라는 프로젝트 헌장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계획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만들어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근간으로 하면 프로젝트 비즈 케이스는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한 문서로서 프로젝트 관리 활동을 승인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1번 문제의 답은 프로젝트 비즈니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고 프로젝트 관리 활동을 승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는 프로젝트 비즈니스 케이스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요. 다음 중 스토리 포인트를 산정을 할 때 피보나치 수열로 시작되는 카드 각자를 제시하고 가장 높은 카드를 낸 사람과 가장 낮은 카드를 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합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전문가 추정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플래닝 폭파라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는 프로젝트 통합 관리라는 단어네요. 네, 여기서 스토리 포인트는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을 스토리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렸죠. 에젤 방법론을 사용할 때 주로 스크럼을 이용을 할 때 이용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몇 개를 설명을 좀 드리면 플래닝 포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토리 포인트를 산정할 때 스크럼 팀원들이 경험치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일정을 합의하기 어려운데 플레잉 포커는 카드 게임의 방식으로 이렇게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피보나치 수열로 시작되는 카드 각자를 어떤 프로젝트 액티비티에 대한 산정 일자를 제시를 하고요. 가장 높은 카드를 낸 사람과 가장 낮은 카드를 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플랜코드 포커에 이제 얘는 카드를 준비하고요. 해당 작업을 스토리라고 하면 이 해당 작업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일정 기간이겠죠. 카드를 내고 카드를 낸 사람 가장 높은 일정을 낸 사람에게 왜 그런지 의견을 듣고 토의를 들은 다음에 다시 플레잉 포카를 다시 돌리면 일정이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질 거고 그 종료 시점은 만장일치할 때까지 계속한다라는 것이 플레잉 포커의 일정 확정 방법입니다. 전문가 추정이 있습니다. 델파이 방법이고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프로젝트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개별 전문가 추정은요, 개별 추정과 이 집단 추정이 있고요. 이 개별 추정은 경험 있는 전문가 단독으로 추정하는 거고요. 이 집단 추정은 다수 전문가가 크로스로 수행을 하는 거고, 명목 집단 방법은 예전에 구성원들이 사이 없이 토론 없이 그냥 결론을 내는 거고요. 이 와이브 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이 회의 조정자가 조정 및 중재를 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 기말고사 예상 문제의 답은 플래닝 포카입니다. 플래닝 포카 방식은요, 피보나치 수열로 시작되는 카드 각자를 제시하고 가장 높은 낸 사람과 가장 낮은 카드를 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합의해서 결정하는 스토리 포인트 산정 방식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스크럼에서 스프린트 리뷰 후에 수행하는 행위로 실시한 스프린트의 되돌아보는 기회인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고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스크럼, 세 번째는 executing 실행이라는 단어고요. 네 번째는 감시와 통제, 모니터링 앤 컨트롤이네요. 네, 일단 좀 이렇게 스크럼에 대해서 스크럼에서 사용되는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회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회고는요, 스프린트 리뷰 미팅 한 다음에 스프린트 계획 미팅이 수행되기 전에 잘 수행한 것은 뭐고 잘 수행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팀원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크럼 팀 자신이 스스로 되돌아보고요. 이 다음 스프린트 동안에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큰 의미입니다. 이 스프린트 회고 시간은 최대 한 달 스프린트 기준으로 3시간 이내로 정리하는 것이 제일 짧고요. 더 짧은 스프린트는 짧게 진행하는 것이 이 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에 대한 답은요, 회고입니다. 리스트로스펙티비티고요. 리스토스펙티비티이고요. 회고는 스프린트 리뷰 리뷰 미팅 이후에 스프린트 계획 미팅 전에 잘 수행한 것과 잘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다음 중 스크럼에서 스프린트가 종료될 때 제품 관계자를 불러서 완성된 제품을 시연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고요. 첫 번째는 데일리 스크럼, 두
두 번째는 스프린트 리뷰, 세 번째는 실행 감시 및 통제, 네 번째는 점진적 상세화라는 단어입니다. 네, 스크럼에서 스프린트가 종료될 때, 스프린트 관계자를 불러서 제품에 대해서 시연을 한다라는 거죠. 네, 설명을 좀 해볼게요. 회고 방식보다는 스프린트 리뷰는요, 스프린트가 종료될 때 제품 관계자를 통해서 완성된 제품을 데모하고 시연하는 거죠. 이 각각의 스프린트 짧은 단위가 종료될 때가 아니라 스프린트 전체 스프린트가 종료될 때 이 시제품을 이제 완성된 제품이 나올 때 데모하는 거고요. 스프린트 리뷰는 개발팀에게 자신이 만든 제품 백로그의 항목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비공식 미팅, 경과 미팅이 아니고 완료된 제품을 제대로 발표함으로써 피드백을 얻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팅입니다. 이 스프린트 리뷰의 특징은요, 인스펙트와 어댑트가 제일 큰 용어고요. 이 반복되는 주기 안에서 어떤 것을 보고 검토를 했던 것을 찝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고, 개발팀과 제품 책임자는 서로 조언을 하는 등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요, 스프린트 리뷰입니다. 스프린트가 종료될 때 제품 관계자를 모아서 제품을 시연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 다섯 번째입니다. 스크럼을 구성하는 세 가지 역할이 아닌 것은 스크럼의 롤, 스크럼의 구성이라는 문제고요. 구성과 관련된 문제고요. 첫 번째 얘는 제품 책임자 프로덕트 오너고요. 두 번째 는 스크럼 마스터, 세 번째는 스크럼 팀, 네 번째는 스크럼 매니저라는 단어입니다. 스크럼에서의 팀 결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팀 구성은 세 가지고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오너고요. 두 번째는 스크럼 마스터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디벨로퍼 또는 스크럼 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역할은요, 제품 프로젝트 오너는요, 제품 기능에 대한 제품 백로그, 즉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이죠. 백로그를 만들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선순위도 부여하고요. 스프린트 계획 수립 시까지 역할을 하게 되죠. 스프린트가 시작되면 팀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에 대한 오너십이 분명히 제품 책임자가 있다는 거고요. 발주자의 역할이죠. 스크럼 마스터는 제품 책임자를 조력하고 개발자들을 잘 개발할 수 있게 조율해주는 역할, 서포트해주는 역할이죠. 업무 배분을 하고 일은 강요하지는 않고요. 스크럼 팀이 스스로 오가니제이션 하는 팀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럼 팀 또는 개발자는요, 이 팀은 한 3명에서 9명으로 구성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잘 도출할 수 있고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라는 거고요. 하나의 스프린트에서 생산된 결과물들은 제품 책임자에게 시연을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스크럼에서는 1일 데일리 스크럼 미팅이 수행해서 1일 진척 사항을 점검한다는 것이 스크럼 방법론의 특징이죠. 네, 이렇게 스크럼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문제 5번의 정답은 그래서 스크럼 매니저입니다. 스크럼 매니저는 없고요. 스크럼을 구성하는 그 역할 세 가지 롤은 프로덕트 오너와 스크럼 마스터, 스크럼 팀 또는 개발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 기말고사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좀 훑어봤고요. 자체적으로 제가 이 기말고사 예상 문제와 중간고사 풀이에 대해서 자료는 다음 주에 올려드릴 테니
한번 이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쭉 총정리하는 시간도 가졌고 문제풀이하는 시간도 가졌으니 한번 기말고사를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